네, 할 말은 한다. 오늘은요, 이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고정 패널이시죠. 먼저 익산의 쓴소리 김영근 전 도의원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특별한 손님 두 분 차례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최인정 전 도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감초시죠. 박우성 투명사회국장 어서 오세요. 예, 제가 감초인가요? 예, 박우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서로 세 분은 뭐 서로 평소 안면이 있으시죠? 뭐 네. 최인정은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 보세요? 네.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죠. 말씀만 듣고 직접 보니까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특별 게스트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 박우성 국장님, 네, 광역 의원 그리고 기초 의원 의정 활동 결과 분석하셨다면서요? 네, 전북 도의회 그다음에 시군 기초의회 14개 해가지고 15개 이렇게 광역 기초를 다 했는데 의정 활동 전체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유권자들이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를 좀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최인정 전 도의원께서는 최근에 논문을 한 편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라는 논문인데요. 네. 우리 시민들이 과연 기초의회 의원, 광역 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했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여줬는지 평가하는 도구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발의 건수 등 횟수를 통한 정량적 평가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정량과 정성을 합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를 개발한 논문입니다. 네. 지금 뭐 논문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카메라를 향해서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저쪽에. 네. 지금 논문을 가져오셨는데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 좀 이러한 논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은 시민들의 세비를 받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건데요. 공복이라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은 성과로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당연한 사회적인 논리가 있는데 네. 우리 의회 의원들은 그런 평가 도구가 없어서 과연 인지도 싸움으로 선거를 항상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느 사람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줬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 수치들을 네. 받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없거든요. 또 정보가 있더라도 그 정보가 얼마나 질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 도구들이 네. 있다면은 아마 객관적으로 저 의원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도 재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분을 찍을 것이냐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연구를 했던 것이죠. 아니 현직에 계실 때 이제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좀 이런 문제 의식이 있으셨나 봐요. 예, 이 논문도 역시 네. 현역 의원일 때 이제 음. 고려대에서 쓴 것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아마 현장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미했던 논문입니다. 네, 현직에 계실 때 쓰신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분석한 결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박우성 국장님, 그 여러 가지를 좀 조사를 하셨는데 먼저 조례안 등 대표 발의 건수를 분석하셨네요. 네, 네.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뭐 입법 실적이랄지 출석률 이런 것들 따로 통계를 내는데 지금 최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 지표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기본적인 것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 현실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서 그것을 한번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대표 발의 건수 외에도 속기록에 이제 의회 속기록에 기록되는 뭐 도시 군정 질의 또 5분 자유 발언 횟수 그다음에 출석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네. 유권자들이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를 알고 싶을 때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네. 모았습니다. 일단 조례안이라든지 이제 이런 대표 발의 건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김영근 전 도의원, 최인정 전 도의원은 뭐 현직에 계셨으니까 의정 활동이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최인정 전
전도위원. 예. 5분 발언, 뭐 도정 질문, 굉장히 즉시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바로 그 다음 회기 전까지 답변서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서를 통해서 지사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혹은 또 어떠한 조례를 만들 것인지, 또 어떠한 행정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즉시성으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정과 개정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일단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소통도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하고 공감도 있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도지사가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거부권 행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행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조례 개정은 제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혹은 상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어떤 법규 조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것도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정성적으로 평가가 돼야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례 발의 건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평가가 내용적인 평가가 함께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과제로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금 박우성 국장님 이번에 분석하신 것은 정량 평가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년 동안의 그 기간을 평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보통 의회에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개원을 한 현재 지방의회의 전반기 활동에 대해서 집계를 한 건데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대략 지방의원 한 사람당 도시 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합해서 1년에 2.5회 정도, 의안 발의는 1년에 2건 정도 하고 있다. 그게 전북 지역 지방 의원들의 평균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조례 2건. 2년 동안 하면 이제 4건이죠. 2년 동안 하면 4건. 네 건, 네. 네. 1년에 평균 2건. 네네. 정확하게는 2년 동안에 3.97건을 했습니다. 평균으로 나눠 보니까. 김영근 전 의원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질적인 평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양적으로 이 아니요. 정도면 뭐 예, 평가가 이제 그 정량적 평가 역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원의 기본적인 그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데 사실은 도정 질문이랄지 아마 시의회,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정 질문이나 군정 질문은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돌아가면서 의원들끼리 다 내규적으로 이건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위원회에서 다들 1회를 했는데 2회 한 의원이 있다 하면은 이건 내가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그 나선 의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량과 정성을 좀 같이 평가 차후에는 했으면 네. 좋겠다. 물론 정성적인 면은 분석하기가 어려울 쉽지가 거예요. 않죠. 네. 예. 다만 그 틀을 그 평가 도구들을 만들면은 또 그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지금 아주 그 매년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자치연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의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아니, 최인정 전 도의원도 관련해서 논문을 좀 내셨기 때문에 정성평가와 관련한 평가 도구, 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논문은 사실은 전국 최초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SCI나 또 한국지방학회에서 발표도 했던 논문인데 사실은 의회 전반적인 평가가 있어도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평가 도구는 드물거든요. 왜 못하냐면 어떠한 5분 발언, 도정 질문 또 혹은 건의안, 결의안, 조례 제정, 개정 뭐 이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을 평가를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과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치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점수를 먹이게 되면 총 100점 중에 60점은 의정활동으로 가고 40점은 주민들에게 얼마나 소통했고 또 그 공복으로서 역할을 잘 했는지에 네. 대한 평가를 종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원이 아까 조례발의가 3.97건이라고 하셨죠? 그럼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제가 10대 의회 전반기 때 3.5건을 기록해서 전국에서 2등을 갔었어요. 네. 이게 의원들의 반절 정도는 굉장히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하는데 능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민원 처리에 능한 의원님들이 또 계셔요. 나이도 네. 또 많으시고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성정량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된다면은 상당히 공복으로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박우성 국장님, 뭐 이게 지금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매번 이제 반복해서 이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 조례 발의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의안 집계를 하던 거가 2010년 이전에 좀 의안 발의를 집계를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량적 평가로 담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외부적으로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집계를 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좋은 조례가 있고 나쁜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발 위주의 조례가 있고 어떤 차별을 극복하게 하거나 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개발 업자들이랄지 어떤 민생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조례들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정량 평가에 그게 반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은 조금 이제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 했던 그것에서 좀 벗어나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유권자들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더 가중치를 두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모아느냐과 관련된 논의가 사실 참 진행되지 네.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 최인정 의원님께서 하신 이 논문이 참 반가운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들어서 더욱 느끼게 된 거는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여론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 의원들은 어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려고 그래 감히 이런 근거를 식의 내놔. 태도를 네. 이런 태도를 갖는 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의원분들의 어떤 태도나 유권자들에게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라고 자기가 밝혀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너무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질적인 평가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 이전에 최소한의 뭐 의정 질이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례 발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의회에서 보면은요, 이제 개정을 한다고 재정이 아니라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늘을 을로 바꾸고 이 글씨의 그 단어의 토지만 바꿔서 이걸 내가 개정했네 해가지고 실적이 알겠습니다. 올립니다. 네. 그러면 그걸 또 그 정당에서는 그 차기 공천의 기본 점수로 활용을 해요. 그걸. 지금 이제 지적하신 내용들이 향후에 보완이 돼서 의정활동 평가 틀들이 새롭게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저희가 안으면서 어쨌든 이번에 정량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가 좀 시사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별로 좀 많은 차이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광역의회하고 기초의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뭐 조례안 대표 발의 같은 경우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인당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도 있지만 또 의회별로 네. 그리고 의원 개인별로 엄청나게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그런 기준은 아니겠지만 정말 참고를 꼭 해봐야 될 만한 네. 지표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게 이런 지표들을 내면서 이제 출석률도 내고 의안 발의 건수도 내고 하다 보면은 어떤 경향들이 나타난 겁니다. 네. 이런 정량 지표로 표현되는 그런 실적들이 낮은 의원들이
쭉 한결같이 낮으시고요. 출석률도 낮고 어떤 그런 정량 지표도 낮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과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별 차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김제시의회가 남녀 의원 간 스캔들이 터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좀 진행이 되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의정 활동 공백기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도 좀 나타났다면서요. 예, 공교롭게도 네. 제일 시끄러운 뉴스를 생산했던 김제시 의회가 의안 발의 건수나 이런 본회의에서 발언 횟수 그리고 출석률 이런 데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고요. 이게 지금 김제시 의회가 의정 활동 지수로 보면은 2년 동안 의원 한 분이 대표 발의 건수가 2건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으나 다른 의회와 비교했을 때 반절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지표를 나타냈다. 네. 그리고 출석률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그때 그 시끄러웠던 일 때문이냐? 근데 그건 사실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으로서 삼았던 것 중에 4분의 1 기간 동안에 아주 시끄러졌던 거고 음. 그 전에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했느냐를 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앞서 또 의원별로도 이게 좀 꾸준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매번 성적이 저조한 의원들도 좀 나왔죠. 네, 아주 일관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뭐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만 질의 한 번 안 하고 5분 발언 한 번 안 하고 네. 뭐 조례안 발의 한 번 없고 음. 건의 결의안도 없고 이런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 영건인 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아니 영권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 실명으로 거론을 했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분이 영건이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분이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네. 이 세 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 즈음에서 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제 질적 평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영권이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네, 우선 김영근 전 의원. 그분들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 지역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들은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한 진짜 가지는 그런 게 있을 예, 거라고 글쎄 해서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 또 한 가지는 뭘 알아야 하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예. 것. 예. 최인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래요. 광역의회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실적이 좋은 의원들은 대부분 시의회, 기초의회를 거쳐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거라고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이를 먹어본 놈이 고기를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전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선이 되고 첫 등원을 하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주나 4주 정도를 잡아서 미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한번 버릇들지 않으면은 네. 상당히 이게 난해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뭘 알아야 하지 이런 표현이 뭐 좀 우스개 비슷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진짜 곰곰이 짚어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 절대적으로 지역에 대한 정보랄지 공부가 음. 필요하죠. 그리고 지역민들의 생활이 소위 그 생활 정치를 알고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서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 네. 또 뭐 이를테면은 예를 들자면은요 유도회가 나왔어요. 유도회가 나와서 유도회 예산이 잡히니까 왜 태권도는 없는데 유도는 있냐라고 또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사실은 참 그 의회에서도 같은 의원들끼리도 민망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좀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좀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조사를 하시면서 좀 느끼신 바도 좀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가 저희가 뭐 평가를 이미 한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실적들이 있더라 참고하시라라고 한 건데 사실 이거는 못한 분들을 드러내고자 하고 나무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요. 사실 이런 그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제공이 되는 것이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사실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자기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는 과정이 정말 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제에 도의회나 시군의회가 마련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칭찬받고 다음 선거에 또 재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낸다면 네.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김영근 전 도의원께서도 좀 이와 관련해서 제언 한 말씀 짧게 해주신다면. 네, 지금 그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공직자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원인도 되는 거니까요. 참여자치연대에서 매번 고생하시지만 네. 조금 더 수고를 해주셔서 그 조례의 의미를 좀 해석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쓰여지는 조례인지 아니면 그냥 묻혀버리고 건수만 높여져 있는 조례인지만 알겠습니다. 보더라도 정성적 평가는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하여튼 최인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도의원께도 네, 마무리 말씀. 사실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거느냐예요. 고양이가 걸어야죠.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의회 전문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언론인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 여러 가지 각계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만들어져서 네. 그가 만든 조례나 그 외의 의정 활동들을 평가하고 또 그것을 공포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시민들과 의회는 더욱 소통하게 되고 또 일 잘하는 의원들은 더 신이 나서 뛰고 또 일이 알겠습니다. 서투른 의원들은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말을 한다. 오늘은 광역기초의회 의정활동 결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우성 국장, 최인정 전 도의원, 김영근 전 도의원이었네요.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